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역사에 남는 날입니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날입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해도 되고, 보훈처에서 이야기해도 되고, 국방부에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국민은 뭐냐? 공통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이 되고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입니다. 역사의 승리자는 기록을 남겨야 영원히 이기게 됩니다. 이순신이 원균을 이긴 것은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남긴 덕분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래도 잘 머리에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흥남철수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흥남철수 하면은 국제시장 등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흥남철수 작전으로 약 20만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그 2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은 미군과 한국군이었습니다. 나머지 10만 명은 흥남의 그 부두에 그 추운 겨울에 모여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탈출한 날이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미군은 100여 척이 넘는 배를 동원해가지고 철수작전을 성공시키는데, 철수할 때는 마음이 급한데 민간인들 10만 명까지 태웠습니다. 물론 다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부두에 나와서 탈 수 있었던 사람은 민간인 중에서 한 반 정도였습니다. 10만 명은 거기에 남았습니다. 10만 명은 탈출하고 10만 명의 동포들은 거기서 남았습니다. 탈출한 사람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흥남에서 농업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72주년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해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에서 재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은 세계 군사 역사상 아주 특이한 겁니다. 도망가는 부대가 민간인까지 태우고 떠났다. 그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10만 명을 살렸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거기서 배를 탄 사람 중에 한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친밀하게 지내는 분 중에 한 분이 영암모자 회장 백승학 선생이죠. 그때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인데 철수 작전을 구경하려고 10살쯤 됐을 겁니다. 구경하려고 부두에 나왔다가 거기서 휩쓸려 가지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북한에서 부자 집안이었는데 졸지에 고아가 됐죠. 이분이 미군 부대에서
소년으로서 생활하면서 미군들의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가로 성공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모자 회사를 만들고 클라크, 요사이는 클라크 지게차입니까? 지게차도 인수를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OBS 경인방송도 운영하시는 그분이 1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공한 분들 참 많습니다. 이 흥남 철수작전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그때 10군단, 미 10군단 고문관이었던 현봉학 선생이 아몬드 사령관에게 건의를 해서 민간인들을 태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든지, 당시 한국군 1군 단장이던 김백일 장군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민간인들을 태우도록 했다든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굴까요? 철수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역시 지휘관이죠. 최고 지휘관이죠. 최고 지휘관은 에드워드 아몬드 소장이었습니다. 극동군 사령관이 메가드고, 메가드 원수 밑에서 극동군 참모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아몬드 소장은 메가드 장군의 아주 신임이 두터워가지고 1950년 9월 15일, 즉 흥남철수작전 한 70일 전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유명한 사진을 보면은 메가드 사령관 바로 옆에서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바로 아몬드 소장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서울 탈환이 다소 늦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9월 28일 서울 수복,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산 자락, 이곳이 바로 서울 수복 작전을 할 때 안산 능선에 포진하고 있던 북한군과 한강을 건너서 쳐들어온 우리 국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안산은 도시 바로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지만은, 그 땅을 파면은 그때 전사한 북한군, 국군, 미군의 피로 적시어져 있는 곳입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메가드 사령관은 조금 이상한 작전을 펴니다. 바로 육로로, 원산으로 직행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 10군단 병력을 쭉 우회를 해가지고 저 배에 태워가지고 저 동해로 가서 원산에 상륙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원산 상륙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군은 포위망을 뚫고 수만 명이 저 북한 지역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메가드 사령관이 실패한 작전이 몇 개가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는데 그 뒷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0월 1일 3사단이 38선을 돌파해가지고 북진을 하고 10월 19일 평양을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곧장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이죠. 중공군은 개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이제 중국을 통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국전에
병력을 보내서 되겠느냐 하는 반대론이 많았지만은 모택동이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병력을 만주에 직결시킵니다. 이 부대가 원래는 저 남쪽에 있었습니다. 광동성에 있었어요. 남쪽에서 대만 해협을 건너가지고 대만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부대를 빼내가지고 만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6.25 덕분에 대만이 살았습니다. 대만 사람들에게도 만나면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생한 덕분에 당신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992년에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이 한중 수교를 결단을 할 때 중국의 요청으로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꽁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대만 사람들 앞에서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랑해도 됩니다. 북진을 시작하니까 미국도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그해 10월 15일 태평양상에 있는 웨이크 섬으로 날아옵니다. 거기서 메가더 사령관을 부릅니다. 웨이크 섬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역사적 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에게 묻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메가더 사령관이 걱정 마십시오. 개입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개입한다면 우리는 막강한 공군력으로 그냥 작사를 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크리스마스 휴일을 고향에서 보내도록 우리 병사들을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반도는 통일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은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귀국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만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몇 달 뒤에는 메가더 사령관이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항명했다고 해서. 그런데 10월 하순에 드디어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은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산악지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정찰 위성으로 샅샅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메가더 사령관은 중공군이 대규모로 개입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0월 하순부터 이 서부 전선을 중심으로 중공군이 주로 약한 한국군을 칩니다. 한국군 6사단, 7사단, 8사단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에서는 10군단을 칩니다. 미 10군단을 칩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동안 공격을 한 다음에 후퇴해가지고 다시 산속으로 싹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또 메가더 사령관이 오판을 합니다. 개입한 중공군 그 별것 아니다. 몇만 명 정도 개입했겠지. 이렇게 오판을 합니다. 실제로는 30만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하다가 11월 하순에 크리스마스 작전이라는 걸 펴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붙였느냐 하면은 이번에 끝장을 내고 크리스마스는 고향에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11월 하순에 다시 유엔군이 총공격을 하니까 이번에는 중공군 30만 명이 본격적으로 역공을 펼칩니다. 갑자기 30만 명이 나타났습니다.